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현주 씨, 이나 씨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나예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인사를 하라니까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네, 참고로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선생님, 그 식전 대바람부터 전화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방송 전에 굉장히 전화를 계속 많이 받으시던데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택배 전화입니다. 제가 과학 실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 교구를 좀 많이 살아요. 아, 그래요? 아파트 사시죠? 네. 네, 경비 아저씨가 바쁘겠네요. 집에도 잘 없으신 분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현주 씨는 오늘 딱 받았던 첫 통화가 어떤 통화였어요? 네, 저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뭔가 낚시성 문자인 것 같은데, 나랑 즐길래? 뭐 이런 식의 문자가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야, 진짜요? 녹화나 즐기세요. 예, 우리 이나 씨는요? 저는 뭐 아직 스팸 문자도 한 통 안 왔는데 다들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병수 씨는 전화 몇 통 받으셨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연예인이니까 전화가 많이 오죠. 매니저가 없어서 저한테 직접 이렇게 오는 편인데, 오늘도 아주 특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요? 예. 뭐요? 일단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이 됐으니까, 당장 돈을 입금해라. 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그렇죠. 예. 아침부터 아주 기분 더럽고 좋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게 제가 잘 낚여요. 내 전화가 이게 우럭도 아니고, 우럭 한 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떡밥 대신에 항상 스팸 문자를 묻니다. 야, 이거 문제예요. 아무튼 이 내 스마트폰을 마음껏 농락해 대고 있는 정말 내 마음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해커의 정체. 오늘 한번요, 모조리 저희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어마무시한 존재 해커. 인적 사항은 물론 소중한 재산까지 빼앗아가는 다양한 해킹. 그 수법부터 대비책까지 모든 얘기가 공개됩니다. 먼저 해킹 종류 대탐구. TV, 자동차, 냉장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사물이 디지털화된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킹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래 해킹은 어떤 모습일지 그 쇼킹한 정체 모조리 알아봅니다. 뛰는 해커 위에 나는 판도사가 전해드리는 풍성한 정보 속으로 지금 빠져보세요. 판도사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내 정보, 내 돈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낚이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 생선이 그냥 우리들 밥상으로 한순간 오는 거예요. 예, 오늘 판도사에서 피해를 막는 방법 모조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종 해킹 수법과요, 대처법까지 모두 전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 판도사 레전드 편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요즘에 하루에 스팸 문자가 몇 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들은 밤이고 낮이고 없이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 사용을 하면서도 이 스마트폰 겁이 날 때가 많아요. 내 정보 노출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얼마 전에 사상 초유의 대란이라고 불렸던 유명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뒤로 국민들이 2차 피해 일어날까 봐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생님이 털렸다가 뭡니까? 털렸다가. 정확한 지죠. 예. 유출이 된 그렇죠. 거죠. 유출. 네. 험하게 유출이 된 거죠. 고객센터 전화해도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고요. 계속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나오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예,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금감원이요? 아니요, 금융감독원이요. 이게 낚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내 돈이요. 진짜 피 같은 내 돈이 게임머니 아니거든요. 정말로 진짜 이거 날리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가 날아와서 당연히 의심 없이 클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컴퓨터 먹통이 되고 악성 코드가 깔린 거예요. 제 정보 다 빠져나가고 정말 화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진짜 건 줄 화난 알고 얼굴이네요. 내 건 줄 알고 열었는데. 이게 표정 심각해요. 예. 2월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번호로 문자가 왔더니 그래서 청첩장인 줄 알고 제가 그걸 클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데로 그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악성 코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근데 분명히 결혼을 한 친구거든요.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또 한대요. 이거 갔다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해커들이 실제로 지인들 번호를 위장을 해서 연락을 해온다고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요. 해커들의 잔머리가 나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정보를 빼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제 소중한 스마트폰을 위험에 노출시켜가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최근 국내 여러 대형 금융사에서 1억 4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해킹이 가능할까? 판도사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킹의 모든 것을 알려줄 정보보안 전문가 최상명 팀장. 이번에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돈과 관련돼서 계좌번호, CBC 번호 이런 것만 아니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 궁금했는데요. 개인정보를 해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악성 코드를 만들고 최근 스미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청첩장 URL 주소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고 설치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든 악성 코드에 감염되신 거거든요. 이나 씨의 모든 사생활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을 뿐인데 제 모든 사생활을 볼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눈에는 청첩장만 보이지만 클릭한 순간 폰은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거. 이렇게 해커가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고 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이나 씨 핸드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연락처에 보면은 PD님 전화번호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나 씨가 보낸 것처럼 해서 PD님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문자 메시지로 악성 코드를 유포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인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또 다른 지인에게 계속해서 2차, 3차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돼 있는 연락처만 해킹당해도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액 결제를 해킹을 해서 물건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온라인 쇼핑을 할 때처럼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요청했더니 구매 승인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해커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어이없는 상황 발생. 정말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될까? 설마 했는데요. 정말 결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 확인 메시지도 해커의 폰으로 전송됐네요. 저한테 날라와야 될 저 결제 문자까지 해커한테 갔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왔어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번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제 핸드폰은 감염되어 있는데요. 도청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도청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도청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도청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무섭네요. 이렇게 쉽게 도청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 추적까지 된다고 합니다. 해킹한 위치의 주소를 로드뷰로 검색했더니 지금 이 건물에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있죠, 감염되면. 진짜 제가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뜨네요? 네. 더 무서운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도 충분히 놀랍고 무서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몽땅 해커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헛웃음만 났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렇게 쉽게 모든 정보를 해킹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일반 사용자들이 사실 스미싱 문자를 구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어떠한 URL들이 알지 못하는 URL이 왔을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없을 때는 누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사용자들은 그 모바일 백신이나 또는 스미싱 방지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아셨죠? 무심코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로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치 베리베리 데인저러스 월드하네요, 진짜. 이제는 악성 코드가 심어진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뭐 유사한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 이런 것도 다 구식이 돼버렸고요. 내 스마트폰을 통째로 가로채가서 마치 해커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하면 문자 바로바로 알려주는 서비스 사용하잖아요.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믿을 네. 수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문자 서비스가 해커한테로 바로 가버리니까 뭐 그렇다고 남들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 쓸 수도 없고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포맷을 자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백신을 깔아서 자주 검사 좀 해주세요. 네, 그럼요. 이게 진짜 오늘 참 아쉽게도 저도 백신을 밑에 이렇게 깔고 왔어야 되는데 흑신을 깔았네. 야, 이건 진짜 뭐 상황에 맞는 애드립이었나요? 예, 이걸 웃어주시네요. 역시 당신들은 웃음이 해퍼요. 아, 좋네요. 아무튼. 아, 근데 선생님 이게 소액 결제 있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이런 피해는요. 이제는 진짜 애교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로 스케일이 화끈하죠. 그러니까요. 예,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앙앙. 디테일한 해커들이 많아졌다는 얘긴데요. 그 비상한 머리를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쓰지 않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 예. 파밍도 지났죠. 파밍은요, 사이트 주소를 제대로 입력해도 엉뚱한 곳으로 접속되는 건데요. 해커와 피해자가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게 악성 코드가 감염이 안 돼도요. 네, 그렇죠. 와, 진짜 판도사를 딱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무릎팍도사 게시판 가고 글 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네, 그거죠. 우차싸 막 이런데, 네. 그죠? 야, 큰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판도사에다 써야 되는데. 네. 또 한동안 잦아들던 보이스피싱이 정보 유출 대란 이후로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공공기관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해서 고객님 정보 유출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죠? 카드 제박을 파셔야 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카드 번호, 비밀번호 불러주세요. 이런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야, 지금 연기하신 거예요? 야, 이제 호흡이 없네요, 호흡이. 연기자 혹시 할 의향이 있으세요? 진짜 해본 것 같은데요, 이거 보이스피싱? 연기자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네? 연기자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조금. 그래요? 연기하세요.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그 규제가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쉽지 않죠. 즉 어디서 어떻게 최초로 정보 유출이 됐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실제 수사 과정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다고 해요. 이 범인을 잡는 거. 맞아요.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는요.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긴 하는데 앞으로 뭐 해킹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야, 진짜 뭐 오늘 세 분이 진짜 뭐 여경 같으세요. 저 우리 김순경 두 분과 황순경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청을 한다. 사진을 훔쳐본다. 뭐 이런 걸 보면요. 예전에 해커들 목적이 이게 요거였다면, 돈이었다면 지금은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래의 해킹.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방법들이 총동원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죠.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여러분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해킹의 세계를 지금부터 판도사에서 보여드립니다. 건물, 도로, 공장, 심지어 자동차까지 생활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는 지금. 자동차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차가 폭발하고 뒤집히는 영화 속 화려한 자동차 액션씬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인데 과연 가능할까? 놀랍게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들이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갈수록 자동차 해킹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임정훈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보호 권위자 임종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은 모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해줘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중에는 이미 반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최근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해야만 하는 자동차가 해킹을 당한다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날의 스마트카는 하나의 기계라기보다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 다 요즘 해킹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운전사가 있으면 운전사의 스마트폰을 일종의 좀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국은 자동차에다가 여러 가지 명령, 예를 들면 뭐 속도를 높여라, 핸들을 꺾어라, 에어백이 갑자기 터지고 핸들이 90도 꺾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운전사는 살해되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대가 마음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급가속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속도가 시속 160km까지 올라갔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운전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자가진단하는 어플 속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결국은 해커가 공격 시점이다 생각할 때 공격 명령을 내리면 이 어플 속에 숨어있는 그 악성 코드가 작동을 해서 엔진을 셧다운하면 엔진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즉 악성 코드에 감염된 차량 점검 애플리케이션을 차량과 연결해 실행하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자동차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해킹의 위험이 자동차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최근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집이 늘어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안에 설치된 CCTV가 해킹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해킹은 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KTX가 됐든 인천공항이 됐건 이런 지하철이 됐건 이런 곳에도 마찬가지로 그 총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령부. 거기를 갖다 해커가 공격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데 성공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그쪽과 접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지하철끼리 부딪히게 한다든지 KTX끼리 부딪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인명을 혈상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스마트폰이요. 이제 전화기가 아니라 스파이가 된 거예요. 자동차를 조작하고 사고를 내고 난리가 났네요. 예? 선생님 진짜 해커들 너무 싫어요. 진짜 그렇죠? 짜증나죠. 또 예. 무섭습니다. 이때까지는 대부분 돈을 노렸다면 이젠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얘기죠. 네, 정말 무서워진 거죠. 이 앱을 이용해서 핸들은 물론이고 브레이크, 전조등까지 자동차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요. 앞으로는요, 내장 카메라나 GPS 같은 것도 자동차 해킹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교통사고. 이거 드라마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아찔하네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도 곧 보급된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 없이도 해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해지죠. 바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0년 안에 보급 가능할 걸로 전망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말하자면 이동형 컴퓨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해지지만 컴퓨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차를 이렇게 막 운전을 해요? 야, 이게 오싹하네요, 진짜. 우리 그 기사님들 어떡해요, 진짜? 예?
연남동 기사식당에서 지금 밥 먹고 계시는 기사님들 더 오싹할 것 같아요. 영화 속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발생했을 때 범인을 잡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아유, 확고하시네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안의 안전장치 같은 걸 원격 조종해서 남의 집에 화재를 낸다든지 이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중요한 건 범인이 현장에 없으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없으니까 잡기가 쉽지 않죠. 이야, 그래.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데. 현장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TV, 자동차, 냉장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사물이 디지털화된다고 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킹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집안에 CCTV를 해킹해서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무서워요. 네. 그 정도는 또 양반이고요. 기차끼리 부딪히게, 뭐 비행기끼리 부딪히게 정말 무섭죠. 엄청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몹쓸 상황들이 따지고 보면 다 가능해진다는 얘기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진짜. 무섭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사회 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예상되고 있어서 겁이 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짜 아주 악질들이에요. 악질들이에요. 예, 악질들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요, 이렇게 눈 뜨고, 이게 눈 부릅뜨고 이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보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번 카드 사태에서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외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내놓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포인트를 주겠다 하면 아주 순순히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괜찮겠지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의 DB로 구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또 혹시 동일해야 된다면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활용된다면 반드시 폐기됐는지 그걸 요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가가 다 지켜주겠지만 국가가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의심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포인트를 준다, 상품을 준다 이렇게 꼬시면요. 개인정보를 우리가 순순히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폐기시킬 건지도 꼭 확인을 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최근 가짜 앱, 악성 앱도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앱까지 가짜가 나와요. 네, 애플리케이션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초기에는 단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 탈취나 은행 앱과 바꿔치기를 해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을 받으시고요. 평판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죠. 인터넷 연결했을 때 화면이 깜빡거린다든가 하면은 파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접속을 바로 끊으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게 해킹이거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출퇴근하실 때 PC 관리도 제대로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지인의 번호로 문자가 온다고 해도 돈 쉽게 빌려주지 마세요. 사실 돈 빌리는 사람이 그렇게 문자로 말한다는 게 성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해커가 아니라 해도 빌려주지 마세요. 제 경험상 돈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어색해집니다. 야, 진짜 경험에서 딱 우러나오는 정말 진심 어린 얘기네요. 그죠?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처절한 울림입니다. 5만 원만 빌려주세요. 문자로 안 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얼굴 보고. 됐고요. 주의하세요.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통화를 해서 꼭 목소리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목소리잖아요, 선생님. 3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 왔어요. 개인은 물론이고요. 가정, 기업, 국가기관까지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만 먹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계속 붙네요. 자, 이게 강하게 해커가 공격을 해올 때 더 강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내 정보도 내 돈도 모두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요, 약간 우리가 촬영하는 약간 느낌이 경찰청 사람들 약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경찰청 사람들은 늘 시원하게 범인을 잡고 끝내는데 그렇진 그렇죠. 않잖아요. 맞아요. 마음 같아선 해커들 다 잡아다가 응징하고 싶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한번 응징을 할 거예요? 한번. 하지 마세요. 야, 진짜 응징이 되겠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귀여우시네요. 예, 진짜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해커들, 이게 진짜 벌은 어떻게 주나요? 잡혔어요. 미국에서는요, 네. 징역 20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다 할 지침이 아직은 없어요. 워낙 이 분야가 신종 유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검찰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다가 구속되면 최고 형량까지도 구형할 거라고 했으니까 해커들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불법 거래하는 분들 알아서 하지 마세요. 네, 이 꽉 예. 깨물었어요, 지금. 그래요. 이빨 꽉 깨물고 얘기하네요. 협박 아닌 협박인데. 예. 선생님이 한번 응징 한번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뭘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매장 내에 대금 결제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킹을 해서 가게 정보나 가게 기록 같은 것도 이게 조작을 한대요. 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객들 포인트 있잖아요. 네. 누적 포인트. 네. 분명 마일리지 5,000원이었는데 2,000원 돼 있고 이렇게 장난친 해커들도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카드 열심히 챙겨가면서 다 모은 건데. 이거 찍는 이 성의를 봐서라도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건데 섭섭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남의 가게에 가서 가게에 타격을 입히는 사람들. 지금 약간 지금 가게 라인 맞췄어요. 오늘 좀 약간 해봤어요. 개그 욕심 약간 던지시네요. 오늘 라인 좋은데요. 네, 아무튼 진짜 네. 무서운 것 같은데 실제 대형마트 같은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큰 마트 내에서는요, 악성 코드가 없이 무선 인터넷으로만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니까 단시간에 교란시키기 더더욱 쉬운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란 교란 아주 라임 딱딱 맞고 좋네요. 자, 맞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 데인저러스 월드. 자, 보안 유지에 우리가 안전, 세이프티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좋은 방법 있어요? 그렇죠. 예, 좋은 방법이 있죠. 제가 또 대형마트의 보안 요원 출신이에요. 보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신 버전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TOP 만나보시겠습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보다 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스마트한 해킹 시대. 우리는 정보 유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사이버 보안, 이거 한 대 맞으면 효과 만점인데요. 사람도 독감 걸리지 말라고 맞고 닭이나 오리들도 조류 독감 걸리지 말라고 맞는데 컴퓨터도 병 걸리지 말라고, 작동이 잘 되라고 이걸 맞아야 됩니다. 싸대기를 왜 맞니? 자,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이버 보안 유지법 첫 번째, 바로 백신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우리 정보를 빼가는 대표적인 수단, 바로 악성 코드인데요. 악성 코드라는 칼에 맞서는 방패가 바로 백신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백신 설치는 필수인데요. 한정부 보호업체의 보고서에 하면은 1초에 12개, 하루에 110만 개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악성 코드를 막는 데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 대책이 있지만은 백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거나 또 의심스러운 링크나 이런 문자들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그런 보안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컴퓨터에만 설치하면 끝이 아닙니다. 컴퓨터보다 보안에 더 취약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 모바일에도 설치를 꼭 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 코드 설치를 차단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특정 커뮤니티나 블랙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또한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의 단어를 스팸 문구로 등록해 안전이 의심되는 스팸 문자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화이트 슈즈 정말 잊지 말고 꼬박꼬박 업데이트 해줘야겠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사이버 보안 두 번째는요. 자, 요거 집에 가면요, 요게 잘 터지는지, 자, 여기서 잘 터지나? 여기서 잘 터지나? 진짜 막
우리가 요 잘 터지는 구역이 있어요. 예? 정말 빵빵 터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요거 빵빵 터질 때 개그맨으로서 나는 빵빵 안 터지는데 얘만 빵빵 터지네. 너무 부러워요. 자, 다음 사이버 보안 바로 만나보시죠. 사이버 보안 유지법 두 번째는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요즘 카페나 지하철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참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와이파이가 우리의 정보를 빼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은 와이파이에 로그인하는 순간 정보를 빼가기도 하고요. 보안이 설정된 와이파이라 하더라도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무선이나 무선 AP 특성상 누구나 사용하기도 쉽고 또 누구나 그런 무선 AP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 관점에서 보면은 해커들이 가짜 AP를 만들어서 그 가짜 AP의 와이파이를 사용자들이 접속하게 유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도하는 사람들의 그 접속 정보, 접속하는 순간에 그 접속한 사람들의 정보라든지 그 거래되는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무선 AP의 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한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와이파이의 과반수 이상이 보안에 취약,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집에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할 때에도 보안 등급이 높은 암호 방식을 선택,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고요. 공공장소에서는 보안이 설정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요. 어쩔 수 없이 보안 설정이 없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에는 인터넷 뱅킹 등의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네, 스마트폰 너무 재밌어. 자, 메일이 왔네. 자, 클릭. 자, 오케이. 자, 홈페이지 가입해야겠다. 주민번호 누르고, 자, 주민 80. 자, 가입됐다. 와. 뭐야, 우리 아버지가 돌잔치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환갑이 넘었는데 돌잔치를 해? 아들이 난데. 내가 30살이 넘은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내가 사기에 연루가 돼서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뭐야 이게 말이 돼? 자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할 때 정말 이거요 마구마구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만나보시죠. 사이버 보안 유지법 마지막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주민번호를 도용으로 인해 가지고 명의 도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회원 사이트를 가입한다든지 휴대폰 사기, 금융 사기, 뭐 심지어 뭐 토지 사기 등에도 사용되면 물론이고 심지어 그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원주인의 개인 정보까지 신용 정보까지 이렇게 정정할 수도 있으면 물론이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드 발급도 부정 발급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스미싱이나 피싱, 파밍, 그다음 부정 결제 이런 해킹 등에도 사용되는 등 그 신용사회 전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금물. 실제로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 IPN을 부여받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P는 인터넷진흥원 IPN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부여받을 수 있고요. 만약 내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의심된다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웹사이트에 가입됐거나 실명 확인 절차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사이트가 보인다면 회원 탈퇴 요청이 가능하고요. 사이버상의 정보 유출에 대한 궁금증은 118 인터넷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사이버 세상에서 소중한 내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진짜 알차다. 그렇죠. 이나 씨, 네. 백신하면 뭐 먼저 떠올라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그렇죠. 저도 요즘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신하면 접종이 아닌 컴퓨터를 떠올리는 사람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컴퓨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스마트폰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작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를 지금 들고 다니는 정말 이게 스마트폰 중에 큰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게
검사를 의외로 참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백신을 딱 깔아놓고 꼭 주기적으로 요거 검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학교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평가에 반영도 해요. 숙제 검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백신도 반드시 구형 버전이 아닌 최신 상태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요 실시간 감시 기능이 있어요. 요걸 항상 켜두시고요. 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시고 포맷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초기화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휴대폰으로요, 소액 결제 할 일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결제 금지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요, 금전 피해가 줄어듭니다. 네. 인터넷 하다 보면요, 프로그램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경고창 많이 뜨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누르면 막 수십 개의 창이 떠버리고 그렇죠. 어떤 때는 괜찮고 이래서 뭘 하기가 겁이 나요. 그거 제가 판단을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판도사입니다. 이게 출처가 분명한 곳이면 깔아도 되지만 조금만 의심스러우다. 그러면은요, 버튼을 누르지도 말고 창을 그냥 닫아주세요. 아니요 누르는 건 어때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렇죠. 뭐라도 누르는 순간 깔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같은 정보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네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당장 바로 삭제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삭제하시기 전에 잠깐 뭐 하나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걸 또 확인을 할까요? 이나 씨 센스쟁이. 뭐야? 갑자기 역시. 어색한 연기요? 사이언스 앤 세이브로 피해 사건 사고 확인하신 후에 삭제해도 늦지 않으십니다.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수법. 정말 당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메모리 해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 이체 시 정보를 변조시키는 신종 범죄입니다. 기존의 해킹처럼 계좌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유출해서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체 정보 자체를 바꾸는 수법인데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할 때 PC에 침투한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입력 중인 계좌 이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꿔서 미리 지정된 해커의 대포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조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5만 원 이체하려던 것을 200여만 원으로 바꿔 자신들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체가 끝나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커들은 이런 방식으로 4번에 걸쳐서 60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9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영화나 파일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서도 악성 코드가 감염될 가능성이 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메일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언제 또 신종 해킹 수법이 등장할지 모르니까요. 항상 뉴스나 관련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휴대폰도 스미싱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휴대폰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링크를 잘 누르지 않자 사용자의 PC를 우회한 해킹 방식이 등장했는데요. 먼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한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요. 구 안드로이드 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가짜 앱을 설치해 금융 정보를 훔쳐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위장해 가짜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요. 사용자가 허위 뱅킹 앱에 입력한 각종 금융 관련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 있던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고 주택 청약 예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례 발생. 내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대출 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디버깅 모드를 해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하는 개발자 모드로 악성 코드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PC의 백신은 늘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놓는 것이 좋겠죠.
실수로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다면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관리 앱을 실행,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이 저장됐는지 확인하고요.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악성 코드 감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장된 APK 파일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국내에만 1,100만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노리는 신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해킹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해킹한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계정 주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선택, 그에 맞는 각종 사연을 내며 돈을 요구하는데요. 사고가 나서 합의금 혹은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비밀번호 오류 제한이 나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 대신 해달라는 식입니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300만 원 미만인데요. 지난해부터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할 때 10분 동안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수차례 이체를 요구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SNS로 사칭 사기에 특화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 주소록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 친구 목록까지 해킹당하기 쉬우니까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페이스북 친구가 아무리 애절하게 돈을 요구해도 꼭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즉시 112에 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개인적인 정보 유출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도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보안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아유. 좀 편하자고 만든 시스템이 해커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됐네요. 네, 대책을 세워놓고 안정화시켜 놓으면은 또 다른 신종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예, 예. 네, 기존엔 정보 유출로 금전을 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다릅니다. 이체 정보 자체를 바꾸는 수법까지 등장했어요. 악성 코드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입력 중인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요? 그렇죠. 야, 그리고 누르는 내 손가락과 전혀 상관없이? 네. 아, 그래요? 제대로 예. 눌러도 계좌번호가 실시간으로 막 바뀐다니까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심각하네요. 네. 네. 이 메모리 해킹은 신종 사기라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수백여 건밖에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피해액이 수십억입니다. 야,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야말로 완전 눈 뜨고 당하는 꼴인데 이거 보상 그러니까요. 받을 야, 수 있는 건가요? 야, 이게 또. 그게 문제입니다.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 절차가 처음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점에서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자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손 좀 가만히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예, 그리고 아우, 이 이게 신종 흥분하셨어요. 사기가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에 한 영화 배우가 3,6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당했다는 기사 보셨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진짜. 그럼요. 예. 이게 범죄가 지난 거지 있던 수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다고 뭐 나는 피해 안 볼 거야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것 같아요. 내 정보로 대출을 해가는 해코까지 등장했다고 하니까요. 야, 진짜 나는 피해 안 볼 거야 이런 생각 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통했네요. 그래서 혹시 모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소중한 내 몸과 재산 지키라는 말씀 드립니다. 꼭 이렇게 총동원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자, 우리 해커 여러분. 진짜 조금만 더 보람있고 즐거운 일에 그 비상한 머리를 쓰시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마칠 시간입니다. 꼭 전화기랑 컴퓨터에 백신을 빨리 돌리세요. 여러분, 저희는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마트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스마트폰. 네. 그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중독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저희 제작진 회의 가도요, 보면은 다 대화보다는 맞아. 스마트폰 보고 우리도 이제 있는 녹화 거예요. 전에 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응? 아니, 지금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지. 네. 학부모들을 뽑아서 와요. 강당에 모아놓고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네, 강연하는데도 계속 스마트폰 카톡 엄마들도 그러고. 그래요? 저는 배터리가 10% 이내 나오면 막 그때부터 막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지갑을 두고 왔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면 뭘 당연히 가져가요? 스마트폰이죠. 결제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돈을 못 쓰는데. 결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스마트폰으로 다 저도 그래요. 이 정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이런 거. 예?